AI가 아까 추구하는 AI가 추구하는 걔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어인 게 뭐예요? 인간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걔는 때려 죽여도 인간이 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험, 정서, 그쵸? 감정, 느낌이 없잖아요. 경험해보질 않았잖아요, 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애드립.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KT, SKT, LG, U+가 5G 선언하고 뭐 난리 쳤다가 얼마 전에 6G 다 포기했어요. 5G도요, 저희 일요일 같은 날, 저희 이제 SKT 통신선을 쓰거든요. 일요일 날 뭐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TV가 저절로 막 끊겼다 켜졌다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5G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에 붙는다? 5G 갖고는 택도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직선거리로 뭐 10시간씩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직진만 하는, 그리고 거기에 사방 앞 1km, 뭐 1km가 아니 10km? 후방 10km 옆에 내 차밖에 없는 그런 도로가 아닌 이상은 이 5G 갖고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G가 반드시 필요가 되는데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며. 근데 5G 다 포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많이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는 게 지금 테슬라 주가가 걔네들이 이제 막 가격 후려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그리고 무슨 뭐 충전에 뭐 표준을 뭐 어쩌게 해서 뭐 어디 뭐 GM이랑 뭐 어디랑 써도 뭐 세상에 차가 GM이랑 뭐 포드밖에 없나요? 뭐 그거에서 주가가 오르기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그 자율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 3년 사이에 테슬라 차량이 풀리는 빈도만큼 같이 자율주행의 교통사고 빈도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기 위해서는 통신선,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쳤거나 기물이 파손됐을 때 어떤 그런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점점 늘어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나를 이롭게 하는 존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진화를 시키지만 나를 위태롭게 하거나 나의 어떤 밥줄을 끊거나 나의 위협을 가하는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 버려버리는 속성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아직 그 자율주행으로 인한 그 사고 건수가 무슨 몇백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많이 보편화되고 늘어나면, 그래서 다수의 대중들이 이거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페이스라는 걸 연애로 치면 썸 타는 단계에서 한 6개월 때까지는 콩깍지가 씌워서 막 핑크빛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면 쟤는 왜 저래? 짜증나. 그러다가 10년 지나면 권태기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썸의 단계에서 이제 막 6개월 이내에 아직 실체를 제대로 모르는데 너무 멋진 모습만 막 보이고 멋진 모습을 막 언론인이 어디서 막 띄우니까 미쳤다 그러고 몰리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의 분석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있어요. 그 챗 GPT 때문에 그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헐리우드 작가들이 6개월 동안 그 연구를 멈춰라. 그러니까 연구를 멈추는 게 아니라 사용을 멈춰야죠. 근데 제가 요즘에 그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드라마 진짜 안 보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인가요? 네. 여기 한석규 씨가 나와서 그 원래 의료 뭐 관련돼 있는 드라마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그냥 너무 볼 게 없으니까
그냥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얘가 챗 GPT가 썼나?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스토리나 어떤 스토리 전개에 대한 그게 이 소비자가 더 눈높이가 높다는 거죠. 근데 걔가 너무 하급인 거예요. 나 그 작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작가가 누군지 모르고요.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왜냐면 도대체 맥락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AI라는 그 작가라는 구역에서 쓴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많겠어요. 뭐 미드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 드라마, 뭐 일본 드라마, 인도 드라마, 뭐 유럽 드라마가 좀 많겠어요. 거기서 공통적인 요소, 흥행 요소를 갖다가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보다가 저 뭐야, 저 위기 탈출 넘버원인가? 저기서 여기서 뭐 건물 무너져갖고 보니까 저거 태양의 후예에서 거기 지진 나갖고 그 장면이 나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재난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거 어디서 저 지리산인가? 거기서 저 홍수 나갖고 그건가? 제가 드라마를 생각보다 많이 봤던 것들이 짜집기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로 시작해서 결까지 가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걔 버리고 새로운 인물 들어오고 걔 버리고 새로운 인물 들어오고 기존의 작가들이 썼을 때는 딱 틀을 잡고 인물 설정 다 해놓고 그 CPU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낭만 닥터를 보면 GPU 방식으로 작가 글을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누가 요만큼 쓰고 누가 요만큼 쓰고 누가 요만큼 써서 붙였나? 인건비 아끼려고? 아니면 작가한테 시켰더니 얘가 뭐 흥행 요소 뭐 드라마 해서 거기에 있는 거 이거 좀 본따고 이거 본따서 상황만 바꿔서 썼나? 그 드라마가 제가 봤을 때 그냥 너덜너덜 누더기 쓰레기가 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뭐 60편작도 아니고 10몇 편밖에 안 되는 드라마인데 중간에 누가 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려나 하면 걔 별로 어떻게 쓸지 모르고 시청률 안 나오니까 걔 버리고 뭐 듣도 보도 못한 누가 나왔어? 그럼 제가 그러면은 뭐 주도를 해서 뭘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어저께 봤더니 또 뉴페이스가 또 들어왔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두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풀 버전으로 다 할 거예요. 왜냐면 까먹을 거니까. 자,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의 대체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그 강의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분의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그분이 본인 입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난 이러다가 AI한테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잘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위기의식을 본인은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하시면 위기의식을 가질만 해요. 제가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바뀌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회계사. 그거를 맨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딱 판에 박히고 틀에 박혀서 이미 정답이 있는 이것들이 안 되는 직군들이 딱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모델도 있고요. 가수도 있고요. 작곡가도 있고요. 배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낭만 닥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채널을 돌렸던 이유가 거기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가요. 그냥 AI 배우로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화는 안 날 것 같아. 거기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요. 제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 홍천기라는 드라마를 제가 봤었어요. 그때랑 톤이 똑같아. 그 다음에 대사를 들으면 막 약간 사랑하는 연인과 하는 대사랑 너무 일에 대해서 정말 분개를 하는 대사랑 어떤 진짜 칼을 든 강도 앞에서 그 강도를
진압시키는 대사랑 자기의 회한이나 어떤 고뇌를 말하는 대사 톤이요. 똑같습니다. 그 제가 대사 하나 중에 누구신가요?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신가요? 하는데 제가 뭘 떠올렸냐면요. 그 홍천기에서 그 사람이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홍천기에서는 이 앞을 못 보는 그 인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인기척이다니까 누구신가요?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뉴 페이스가 나타나니까 누구신가요를 하는데 톤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우를 잘 몰라서 누군가한테 혹시 그 배우 아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그 연기 안 하는 배우? 연기를 안 해요. 그냥 읽어요. 아니 그럼 뭐 그 비싼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씁니까? 아주 우리 그 뭐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그 유능한 성형외과에서 아니 사람들한테 가장 호감 가는 모든 조합을 만들어서 인물 만들고 그냥 대사치기 해도 그 정도는 하겠어요. 톤이 똑같아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보통 이게 막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대사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다음 대사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걸 주파수로 놓고 보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 또 그 여자 배우는요. 야, 정말 최악이라고 해도 제가 옛날에도 많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발연기한다는 배우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대사가 들려요. 표정은 안 보여도 대사는 들린다고요. 근데 이 양반은 대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스크 한 3겹 쓰고 제가 그 인스타인가 썼을 거예요. 그 요즘에 이렇게 뭐죠? 프롬프터라고 해갖고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이렇게 읽는 대사나 이런 대본 같은 거를 보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속도는 쉼표도 없고요. 호흡도 없고요. 띄어쓰기도 없고요. 그냥 프롬프터가 막 글씨 지나가는 거 내가 이번에 놓치면 다음 대사 들어오면 나 큰일 나니까 그 프롬프터에 지나가는 대사 따라서 읽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자 배우는요. 롤모델이 우영우야? 할 정도로 이게 언어 교정을 받아야 될 만큼의 부자연스러운 언어 톤과 그 발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이가 딴일 하다가 그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옹알이 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 혼자 그냥 옹알이야? 이래요. 이래요. 너무 대사 전달은 안 되죠. 대사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사가 들리진 않는데 굉장히 그 불편한 그 뭐라 그러죠? 고주파 같은 소리. 싹 뭐 이런 소리만 들리고 싹 다 갈아엎고 AI 배우 썼으면 좋겠어요. 뭐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고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옷을 가장 빛낼 수 있는 어떤 그 비율과 그 다음에 옷을 가장 빛낼 수 있는 어떤 외모의 형상을 갖춰서 쇼하면 되지.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판사도 다 AI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놈의 판사는요 1심, 2심 뭐 나름 검찰이 막 많은 자료 수집하고 뭐 해서 1심, 2심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냥 판사는 그 서류 몇 장 띡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야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데 야 이거 무죄 아니야? 다시 돌려보. 야 그럴 거는 뭐하라고 판사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뭐 재판부를 존중하래요. 존중을 할 만해야 존중을 하죠. 그럴 바에는 그냥 AI 시켜서 이미 다 나와 있는 답이잖아. 그런 사건이 있을 거고 그런 케이스 링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케이스 링크 중에 뭐 미국 사례, 뭐 일본 사례, 뭐 영국 사례, 프랑스 사례, 조린 사례, 뭐라고 쫙 해갖고 거기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걸 그냥 써요. 그럼 화는 안 나지. 그러니까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급이 떨어지는데 걔네들 쓰느라고 몸값은 제작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걸 뭐 하려고 쓰죠? 그냥 AI를 딱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사람 써서 일했던 거 싹 다 빼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꿨던 것처럼 하면 초기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그게 더 이득인데? 얘네들 나름 뭐 또 유명세 탔고 또 뭐 홍보비 내고 뭐 한다고 뭔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쓰레기 연기를 듣고 있어. 나는 쓰레기 드라마를 보고 있어. 그럼 작가고 뭐고 다 그냥 AI로 바꿔버려. 그 챗 개로 긁어 모아서 여기저기서 재밌는 에피소드 싹 모아갖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튜닝하는 작업만 그냥 인간이 해서 내보내게. 저는 그런 케이스라면 그거는 일자리가 바뀔까봐 전전긍긍 할게 안 할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아까 내 자리도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실 정도의 지금 기술 단계에 와 있긴 해요. 그러면 그분도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교체 대상이에요. 뭐냐면 AI가 아까 추구하는 AI가 추구하는 걔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어인 게 뭐예요? 인간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고 싶은 거. 근데 걔는 때려 죽여도 인간이 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험, 정서, 그쵸? 감정, 느낌이 없잖아요. 경험해보질 않았잖아요, 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애드립.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흥행 요소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애드립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막 옛날에 어떤 작가였죠? 그 작가는 뭐 자기가 쓴 대사 뭐 조사 하나도 바뀌어도 안 된다고 하지만 요즘 그거 안 먹혀요. 너무 틀에 박혀서 어색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뭐 영화나 이런 것에서는 일부 그 연출 감독님이 일부는 그냥 배우의 역량으로 애드립으로 근데 이런 배우인데 애드립을 할 줄 모르는 배우는 그쵸 대체되겠죠. 애드립과 플러스 뭐냐면 위기 대응 능력. 얘네들은 그냥 하면 하라는 대로 찾으면 찾으라는 대로 베끼면 베끼라는 대로만 했지 돌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못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얘가 망가졌어.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 해?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의 대안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할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제가 방금 다 말씀드린 뉴페이스들은.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고요. 그쵸? 감정이나 정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드립이 가능하고요. 위기 대응 능력이 있고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얘가 없으면 무엇을 대체해서 최소한으로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무리 지금 뭐 챗GPT 4.0 어쩌고저쩌고 해도 400.0이 나와도 못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대체될 수 있는 인간들은 저라도 대체해서 써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은 그냥 간신인 4.0인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한 400.0인 줄 착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일하는 현장에서. 근데 아웃풋은 쓰레기를 들고 오면서 연봉을 올려달라. 이런 식의.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아니 근데 네가 하는 거 지금 4.0이라니까? 그러면
AI 이렇게 쓰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걔 한 100분의 1밖에 안 될걸요? 걔를 써요? 나 같아도 안 써요. 좀 시끄러워요? 일하는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이 아닌 뭐 쓸데없는 것 때문에 뭐 왜 이건 이러냐 저건 저러냐 너무 피곤해. 근데 예전에는 얘 아니면 안 되니까 썼어요. 사람을. 근데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얘기한 5가지를 장착한 인간이 아닌 인간은 나라도 대체할 거라니까요. 제가 사람 몇 명 써보다가 지금 안 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작업을요 다 지금 이 뉴페이스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걔네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설픈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걔를 갖다 쓰지 않아요. 자, 제가 여기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맞죠? 이게 저예요. 이 중에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를 상하 좌우를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있고요. 이게 2번. 이 둘 중에 어느 게 사진일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진이 있어요. 김남길 씨 사진이에요. 이 안에 그림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사진이고 어떤 게 그림으로 보이세요? 이 3장 중에 사진이 있고 그림이 있어요. 어떤 게 사진으로 보이고 어떤 게 그림으로 보이실까요? 자, 이게 제가 작으면 크게 뽑은 것도 있어요. 이 2장인데요. 이거 뭐는 사진이고 뭐는 그림으로 보이세요? 혹시 맞추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 제가 보여드린 지금 제 사진은 뭐 그렇다 치고 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사진이고 어떤 게 그림인지 맞추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봤을 때 맞추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정말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거나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사신 분인데 이거 셋 다 그림이에요. AI가 그린 그림. 이거를 만약에 맞추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꿰뚫는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나 시력이 엄청 좋으신 분이거나 뭐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이거 이게 그림이야? 이거 사진이야. 야, 사진에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아냐? 야, 이게 사진이지 어떻게 이게 그림으로 보이니 너는? 우기면 그냥 이거 사진이에요. 이거 뭐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명을 저희 회사에서 샘플로 이제 급하게 뽑은 거예요, 한번.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명한테 보여줬거든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이 중에 사진이 있고 그림이 있거든? 뭐가 사진 같고 뭐가 그림 같냐? 그러면 저는 다 사진 아니야? 이랬다가 아니야, 여기 그림 있어. 찾아봐. 그럼 막 그때부터 확 찾아봐요. 네, 결국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게 다 나중에 AI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나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분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샘플이 있는데, 지금 시제품을 만드는 샘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딱 정지 화면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그게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가능하대요. 그럼 그분이 말하고, 이걸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데스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진행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예를 들면, 요즘에 AI로 그 목소리, 그 인간의 거의 최적화되게 맞추는 기술 엄청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MBN 뉴스를 그 진행하는 그 김주아 앵커라고 지금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앵커의 원래 오리지널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버전을 이렇게 연결을 딱 지금부터는 자, 이제는 AI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쭉 시작해서 한 텀을 돌려서 이렇게 멘트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유연하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용이 되면 뭐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뭐 엄청난 진짜 세상을 뒤흔드는 진짜 지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진짜 악용을 하면 이런 사진, 이런 그림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옷을 입히고 이제 다른 것을 해서 제가 이제 김남길 씨 목소리를 예를 들면 따서 그분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김남길 씨가 했다고 우겨버리면 가스라이팅을 내가 계속 하면 너무 온다니까요. 처음에는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러다가 야 원래 영상에서는 조금 더 부자연스러워. 야 그리고 여자들도 맨 얼굴하고 화장 떡칠한 얼굴이랑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다른데 야 이건 안 그렇겠냐? 이러면서 내가 막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다 넘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기술을 때로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들을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게임 그 룰을 만들어서 어디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잘못된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이것들을 이제는 빨리 준비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챗GPT에 대한 연구를 멈추는 게 아니라 연구는 얘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작용이 이미 다 오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픈된 부작용을 갖고 이것들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연구는 해야 되지만 잠시 사용을 중지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게 뭐냐면 사용을 중지하는 사이에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가상화폐 룰 사용에 대한 어떤 증권으로서의 그 룰과 이것들이 잘못 사용됐을 때 제재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서 김남국 같은 사람이 그것들을 국회에 와서 세비로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세비 받아가면서 자기 뭔가 이득을 위해서 그거를 했던 이런 상황은 뭐예요? 이 룰의 부재 하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 돈에 뭐 경로가 무슨 누구한테 돈을 뇌물을 받은 건지 그건 다른 문제고 그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그건 법률의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6개월 사이에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만들어서 어떤 시제품이 나오고 이거를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리면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건 100% 초상권에 걸리죠.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죠. 이런 기능이 어느 정도로 발달돼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뽑아서 보여드릴 뿐이지 제가 이거 갖고 뭘 하진 않죠. 만약에 진짜로 이걸 갖고 무슨 작업을 할 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합의하고 논의하고
조율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안 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엔 바퀴벌레도 살고요. 해충도 살고요. 바이러스도 살고요. 그 다음에 맑은 공기도 살고 산소도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면서 이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먼저 설쳐대는 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예요. 나쁜 것부터 사용되는 게. 근데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룰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룰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공연을 보러 갔다 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석도 만들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보고 싶었던 그 춤추는 모습,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한계 이상은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럼 저는 어떤 콘서트를 만들고 싶으냐? 정말 장애인들이 뭐 화장실 갈 걱정, 뭐 자리 걱정, 뭐 거기서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은 또 수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전에 그 책임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한번 어떤 이제 청각장애인분이 수화 요청을 하셨는데 지원이 안 되잖아요. 공연 내내 4시간 동안 수화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이게 계속 교차해서 하시는데 이제 마침 이제 본인이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중에 감사히 이제 재능 기부, 뭐 자원봉사 개념으로 기꺼이 그걸 해주시는 분이 계셨다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시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말로 토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분은 그냥 또 나와는 반대로 그냥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는 더 이상 진화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휠체어석을 만들고 장애인석을 만들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건 뭐가 할 수 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그럼 메타버스에서 티켓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NFT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긍정적 요소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을 벌 수 있게 해줘? 돈 벌죠. 그럼 걔는 생존하고 진화하죠. 저희 회사는 그런 걸 할 겁니다. 왜냐? 내가 필요하니까. 제가 이 사진이 사실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일에 어떤 필요해서 한 거기는 하지만 그 일을 밝힐 수는 없죠? 이건 기밀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 뒤에도 사진이 있고요.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 딱 이 사진 말고는 다른 사진이 톤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아무리 크게 뽑아도 제가 약간 이미지로라도 저는 이제 그 UHD TV 맞죠? UHD TV로 50인치 짜리인데 거기에 이렇게 화면이 꽉 차게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의 장면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김남길 씨를 저는 그 이미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갖고 싶은데 사진이 그래서 막 대문짝만한 사진을 갖고 싶은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제 친구들이 막 중국 시장에 막 거기에 뭐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도 찾아봐 주고 했는데 없었어요, 결국은. 근데 다른 거는 톤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화면이 커도 톤이 너무 음영이 어두우면 아니면 너무 이렇게 뿌옇게 처리가 되면 그냥 몰라요. 그냥 사람이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구분을 못해요, 제가.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이 이미지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거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또렷해요. 얼굴은 작지만 느낌적으로 얼굴이 되게 또렷해요. 특히 그러니까 저는 사이즈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데 이거는 사진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냥 이게 실루엣이에요.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뭐 한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심리적인 뭐 위안? 뭐 대리만족? 이거로 갖고 있는 거지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의 한계예요. 그러면 내가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시력이 정말 좋아지는 어떤 극단적인 의료의 기술의 발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걸 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장돼서도 안 되고 사장될 수도 없다고는 봐요. 왜냐면 사장돼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정말 나는 합법으로 쓸 거니까 저는 다 모든 게 다 투명하고 합법으로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규제를 박아놔도 저는 그 규제가 고맙고 감사하죠. 왜냐면 쓰레기들 때문에 자체 나까지 엮여서 쓰레기를 몰려서 때로 정말 다 사장돼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뉴페이스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고자 아니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제가 어떤 대학생이 뭐 챗 GPT가 나왔다고 막 하면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미안한 소리지만 같이 갈 수 없어요. 뛰어나지 않으면 인간이 밀리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게 경제 논리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플러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도에 나와 있는 어떤 뉴페이스의 최첨단 기술들을 내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지 못하는 인간들은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가 잉여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거는 본인의 역량이에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완비해달라? 누가 완비를 할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다 나온 기술을 다 때려 엎나요? 못 엎는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이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요소, 경험적 가치, 그 다음에 정서와 감정,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애드립의 영역. 그러니까 뭐냐면 인풋이 없지만 그 상황에만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위기 대응 능력, 그 다음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못 가진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다 끌어안아 달라, 뭐 자기네들이 이런 게 문제니까 쟤네들 없애달라. 안 없어지지? 그럼 어떻게 없앨까요? 저는 요즘에 MZ세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어떻게 어쩔? 뭘 어쩔이에요. 그게 현실이면 그걸 인지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이 되던가 아니 먹히던가 아니면 잉여인간으로 버려지던가 셋 중에 하나겠죠. 이 일을 이제는 거기에 과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멈춰달라 없애달라 이게 아니라 걔네들이랑 경쟁을 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 반드시 6개월 정도든 1년이든 간에 이 막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이것들을 정리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고 잘 사용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묻고 투명화시키는 작업은 전제로 하고 그 작업이 필요한 거지 이걸 없애거나 이것들이 인간을 위협하니까 못 쓰게 한다거나 이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퍼졌는데 전 세계를 누가 통제해요? 근데 거기에서 징징대고만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고. 제가 그 다음 시간 이렇게 연속해서 그 현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미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먹히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냉혹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포장하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것들을 짓밟아서 내 자리를 영위하겠다? 그거는 망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시작은 뭐 뉴페이스가 나타나서 막 주가가 막 엄청 띄우고 뭐 세상이 발칵 뒤집을 것처럼 그랬지만 어떤 거는 그렇고 어떤 건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릴 수 없다면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에 합일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미국에서든 이거는 공통으로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것들에서 경쟁에서 못 미치는 그런 작가, 배우, 뭐 전문직, 회계사, 그 다음에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AI가 아까 가지지 못하는 이 5가지를 무기를 장착해서 세상 어떤 버전의 최고급 AI인지 AGI인지가 찾아와도 걔네들은 때려 죽여도 이 5가지는 못 가지니까 이 5가지를 무기로 얘네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그거 힘든데 뭐 하려고 해. 야 그거 쓸모없는데 뭐 하려고 해. 그 쓸모없는지 있는지를 자기네들이 알아요? 그 쓸모없는 것들에는 이 5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승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루저가 되는 거죠. 이 엄중한 사안을 한숨만 쉬고 걱정만 하고 어떻게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회피하려는 구멍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긴 시간이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르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2시간짜리 누가 보냐? 저 누가 보라고 만드는 것도 있죠. 보고 싶은 사람 보세요. 제가 이 2시간을 지금 엄청 땀도 나고요. 진도 다 빠졌는데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작업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AI가 계속 버전업 되는 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걔네들이 더 그렇게 설쳐줘야 나의 존재감이, 나의 가치가 두드러질 수 있거든요. 다 또이또이 할 때는 내 가치는 묻혀요. 왜냐면 나 아니라도 대체가 많은데. 근데 이런 애들이 막 나타나주면 1차 걸르고 2차 걸르고 저는 얘네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5가지 무기를 완벽하게 수십 년 동안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지피지기에 대한 이해력도 계속 갖기 위해서 제가 이과적 소양은 없지만 계속 공부하고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런 삶을 안 살면서 밀릴까봐 걱정만 하고 있다? 그러면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죠. 도망갈 궁리. 자, 오늘 이 긴 거는 제가 보통 굉장히 길면 1부, 2부로 이렇게 1부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거는 안 나눌 겁니다. 이거는 안 나눌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AI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인 것. 자, 오늘 저 너무 긴 시간 힘든데요. 할 얘기 다 해서 머리가 한 달 동안 복잡했거든요. 이걸 다 담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나름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후련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덥다.